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과 성격 좋은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하면 정말 좋은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도 잘하면서 성격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좀 극단적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을 정말 잘하는데 성격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은 정말 못하는데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함께 일하고 싶으실까요? 어 실제 상황도 아닌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좀 심각해졌어요. 쉽게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회사라는 곳이 업무 성과를 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업무 성과가 너무 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으면 성격이 많이 안 좋더라도 일을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과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극단적인 쪽은 어느 쪽도 고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을 너무 못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다 보면 내 성격이 나빠질 것 같고요. 또 성격이 너무 나쁜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내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업무까지 망쳐버릴 것 같거든요. 결국 극단적인 쪽은 어느 쪽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좀 적당한 수준이라면 저는 일을 좀 못하더라도 성격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좀이에요, 좀. 너무 못하면, 엄청 못하면 그거는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좀 못하는 거는 뭐 나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 함께 충분히 케어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성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케어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늘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거고 또 다른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일을 늘 못하는 동료를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계속해서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협업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다른 동료들이 부족한 동료를 케어를 해준다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 부족한 동료, 업무적으로 조금 실수가 많거나 문제가 있는 동료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못하는 동료,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란 불편한 현재의 상황과 내가 원하는 상황의 차이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다라고 인식한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직장인 필독서 홍종윤 작가의 일 잘하는 사람의 업무 교과서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여 원하는 상태를 이루기 위한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 문제 해결입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못하는 동료가 일을 그르쳤을 때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이것을 원상태로 복귀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동료가 보고서를 쓰는데 오타가 너무 많아요. 이랬을 때 오타 체크 잘해라, 제대로 써라, 보고서를 쓸 때 정신 차리고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보고서는 이미 작성됐고 오타는 이미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오타가 보일 때마다 선배가 바로 잡아주는 방법, 이것이 가장 간단한 과거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를까 매번 실수를 할 때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죠. 두 번째, 잠재형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때 그것을 단순히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죠. 일을 못하는 직원이 또 사고 칠까봐 불안하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수하기 전에 미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고요. 왜 자꾸 실수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좀 체크해 봅니다.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이 팀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업무가 쌓이고 업무가 너무 많은 나머지 제대로 보고서를 쓸 만한 시간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에 쫓겨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됐죠. 그럼 이제 동료가 왜 실수를 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해결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 동료가 업무에 조금 더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분담을 한다던가 업무를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는 미래형 문제 해결입니다. 회사가 최근에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일으키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 같은 경제 불황에 정말 잘 된 일이지만 직원들은 그것 때문에 매일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연말에 성과급이 나올 것을 생각해서인지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직원은 없지만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이거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전혀 없지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대체 휴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거나 혹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형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법, 또 직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풀가동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있는 직원들로만 대처가 어렵다면 다음 신입 직원 채용 때 인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영화 베테랑에서 배우 유아인이 연기했던 재벌 3세 조태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정말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땡! 영화에서도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죠.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결국 잠재적인 문제는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인식한 그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 방법도 각기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다양하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여력도 없는 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에도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들을 쳐내기 바쁜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직에게나 혹은 구성원 개인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콜록콜록 기침을 한다고 해서 다 감기, 다 코로나가 아닌 것처럼 근본적으로 기침을 왜 했는지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을 받고 비로소 우리는 기침을 나을 수 있죠. 오늘의 이야기는 홍종윤 작가의 일 잘하는 사람의 업무 교과서의 아주 일부 내용을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이 책에는요, 일을 잘하는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이해 능력, 지시자와 업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종윤 작가는 기업교육 강사로서 수많은 직장인들의 문제와 갈등을 만나오면서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한 권으로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스스로 일머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동료가 좀 더 일 센스가 좋아졌으면 하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 못하는 사람 있다면 너무 타박하고 구박하지 마시고 함께 돕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